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조세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초기에 교통사고에 잘 대처해야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응급 처치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성형외과라 그러면 미용 성형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성형외과는 원래 이제 안면 기형이나 화상 환자, 교통사고에 의한 안면 골절이나 안면 손상을 주로 하는 재건외과가 더 분야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인 처치를 잘해서 제때 해주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먼저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인지 판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시죠. 네. 첫 번째, 기도를 확보하라.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호흡을 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갖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처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서, 만약 입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제거해서 호흡을 잘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입안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출혈이 피가 이제 자주 흘러내려가게, 기도를 안 받게 이렇게 하는 처치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 또 필요하면 심폐소생술도 같이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간의 호흡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 내사 상태에 빠지면 일단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분간의 시간은 황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혈이 있을 경우 거즈나 수건으로 눌러 지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피를 보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황하지 말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보이는 것보다 출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즈나 손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해서 일단 피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즈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좀 알아보죠.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이죠? 이 환자가 만약 이제 의식이 없을 경우에 그냥 옮기다 보면 척추에도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경부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부부터 해가지고 스프린트를 착용을 시켜가지고 환자를 갖다 이송시켜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골절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지골 골절. 이런 때는 또 부목을 대서 안전하게 골절 부위가 틀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환자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요합니다. 환자 이송도 순서를 정하고 뭘 할 건지 정하고 나서 차근차근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의 사진들을 준비했거든요. 증상에 따라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은 이제 뭐냐면 어떻게 둔탁한 물체에 묻혀가지고 피하 밑에 혈종이 고이게 되겠습니다. 이 혈종이 고이면 이게 붓게 되고 색깔이 이제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사기나 조그만 절개를 위해서 피를 뽑아줘야 됩니다. 뽑아주고 거즈나 영으로 바르고 이제 붕대를 감아서 테이프를 붙여서 압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음찜질이나 소염제 같은 거를 이제 하면 빨리 좀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찰과상인데, 찰과상은 이제 어떤 물체에 쓸려가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모래나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이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거즈나 연고를 해서 덮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런 새 피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새 피부가 올라올 경우는 햇빛을 보면은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이 색소 침착이 생기면 흉터보다 더 사실은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 좀 시커멓게 돼가지고 면적이 또 넓고 그래서 이 회복기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려주어가지고 이 색소 침착이 안 생기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한번 색소 침착이 생기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상인데요. 열상은 어떤 앞유리 유창이나 어떤 둔탁한 대시보드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혈도 많이 생기고, 물론 일단 지혈을 해야 되겠고. 피부가 찢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혈을 하고 나서 이제 꼬맬 때 우리가 이제 두 개 층으로 꼬매야 됩니다. 피하 조직을 먼저 꼬매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를 피부를 꼬매줘가지고 이중으로 두 개 층으로 꼬매져가지고
우리가 잘 버리지 않게 하고 흉터도 덜 남게 하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열상에 이어서 다음은 안면 골절인데요. 네. 코뼈 사진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안면 골절이 되면 여기 어디 부딪혀가지고 압력이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코뼈가 지금 이제 왼쪽으로 좀 밀려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중심선을 갖다 기준해서 이제 왼쪽으로 밀리고 이제 여기 좌상이 이제 멍이 들고 이제 이렇게 찢어서 꼬매지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콧구멍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코뼈를 바로 잡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잡고 여기다 이제 부목을 대가지고 2주 정도 고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뼈는 완전히 유압되기까지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이제 심한 운동 같은 거는 4주 후에 하시고 이 4주 동안은 좀 조심해서 어디 부딪히지 않게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턱뼈 골절을 살펴볼까요? 안면 골절이죠. 턱뼈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이제 부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하기 힘들고 음식도 삼키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나사와 철판을 이용해서 골절된 부위를 완전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가 교합이 잘 맞아야 이제 우리가 이제 낳고 나서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교합을 잘 시켜서 고정을 또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양쪽을 얽어매가지고 아래 위 턱을 갖다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4주 정도 주면 뼈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주 동안 유동식을 먹어야 됩니다.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묽은 쑥이나 뭐 죽을 묽게 해서 이렇게 드시고 뭐 음료수 같은 거, 우유 같은 걸 먹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은 안면 골절, 눈뼈인데요. 선생님. 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은 뼈가 어디냐면 눈 밑에 뼈, 안저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눈에다 압력을 갖다 가하게 되면 제일 얇은 뼈로 눈 밑으로 뼈가 골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실을 보게 돼요.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초점이 흐르게 돼가지고 두 개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은 눈 밑뼈를 갖다가 재건해주는 수술을 갖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 밑에다가 인조뼈나 실리콘을 깔아가지고 완전히 그 층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실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깔아앉는 거를 재발을 방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 골절 중에 눈뼈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합 골절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예, 복합 골절은 이제 우리가 저기 뭐 대시보드나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안면골 전체가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골절이 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위별로 뭐 광대뼈, 코뼈, 그다음에 턱뼈,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고정을 갖다가 잘 해주고 나사와 철판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찢어진 부위, 열상 있는 부위도 잘 치료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복합 골절은 한 군데 부러지는 것보다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 기간이 6 내지 8주 정도 필요하고 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원상 회복이 다 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통을 좀 참아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철 교통사고 대처법을 살펴봤습니다. 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하셔야겠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네요. 조세현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